첫 번째 문제요. 지구에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기 저항은 없다고 치고, 자 이렇게 지구를 관통하는 커다란 구멍을 이렇게 냈다고 치고, 여기에 위에서 공을 가만히 놓으면 이 공은 어떤 운동을 할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기가 A, 여기가 B입니다. 자, 구멍을 내든 어쨌든 상관없이 지구에는 뭐가 작용하니? 중력이 어딜 향하는지 알죠? 지구 중심을 향합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중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할 거고, 여기서는 중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공이 맨 처음에 떨어질 때는 가만히 놓으면 중력 때문에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서 속력이 뭐 해줍니까? 점점 빨라지죠. 되겠어? 그래서 내려가는 동안에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면서 지구 중심까지 갈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속력이 0이지만 0, 1, 2,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 왔어. 자, 근데 이 중심을 지나는 순간은 그죠? 여기서 멈출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속력이 10이잖아요. 못 멈춰요. 그러니까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죠. 그래서 얘는 여기를 중심을 지나 일로 오는데, 일로 온 순간부터는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속력이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19, 8, 7, 6, 5, 4, 3, 2, 1. 그래서 얼마가 되니? 0 됩니다. 이 운동이 마치 누구 같은 느낌이 들죠? 이거 진자 운동이죠. 그래서 진자 운동이 양 끝단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요. 그래서 네, 여기서 얘는 이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애가 오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온 5점을 지날 때 속력이 제일 뭐하니? 빠르죠. 근데 여기서 멈출 수 있니 없니? 없죠. 뭐 때문에? 관성 때문에. 운동 관성 때문에 못 멈춥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으로 계속 가는데 이 가운데 평역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뭡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속력이 점점 줄어. 속력이 얼마가 될 때까지 갑니까? 0이 될 때까지 갑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 공은 이 안에서 마치 진자 운동하듯이 갔다리를 반복 운동합니다. 알겠어? 자, 이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게 된 거 한 개 찾아봐. 몇 번입니까? 4번에서요. 5점에서의 가속도의 방향, 밑줄쳐. 가속도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입니까? 힘 방향입니다. A는 M분의 F라서 가속도의 방향은 힘 방향이기 때문에 중심을 지나가는 순간 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어. 그러니까 가속도 방향은 바뀐다라고 하시는 게 맞죠. 되겠습니까? 가속도 방향을 물어보는 건 힘 방향을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 힘의 방향을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죠? 가속도는 언제나 힘 방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7번 문제 보시면 비행기가요 홍 하고 갑니다. 비행기 가는 방향 이 방향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을 때요, 실제로 내 머리 꼭대기를 비행기가 지나는 순간 그 비행기의 소리는 여기서 들린다고요. 이렇게 온 것처럼 들린다는 얘기야. 이 각도가 30도야. 이것만으로 우리가 비행기의 속력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건 뭐냐면 사실은 비행기 소리가 여기서 나는 것처럼 들린다는 얘기는 소리는 이렇게 왔다는 얘기죠. 근데 소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음속으로 오는 동안 실제로 비행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죠. 맞아? 그랬을 때 이게 30도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길이 비율은 1대 2대 루트 3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소리가 나한테 올 때 걸린 시간, 온 거리보다 비행기가 그 시간 동안 간 거리가 절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비행기의 속력은 소리의 속력의 절반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음속이 340이라고 줬으니 비행기의 속력은 170입니다라고 쓰는 게 맞죠. 같은 시간 동안에 소리가 온 거리에 비해 비행기가 간 거리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이해됩니까? 이런 얘기 하실 거야. 괜찮죠? 되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식으로요.
해가지고요. 어떤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속력 또는 거리 이런 거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지진파. 기억나? 자, 지진이 발생한 곳을 뭐라 그러니? 뭔 말? 진원. 그 진원에서 지진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내가 있는 곳까지 지진파가 오는데 지진파의 종류. 속력이 빠른 P파와 속력이 느린 S파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측했을 때 P파는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S파는 이렇게 가겠죠. 되겠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P파이고 이게 S파이고 아니야? 그랬을 때 우리 집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되겠어? 네. 그랬을 때 P파가 도착한 시간이 얼마냐면요. P파가 도착한 시간이 10시 0초라면 됐어. S파가 도착한 건 10시 1분이라고 치자. 됐어. P파는 10시에 왔는데 S파는 우리 집에 언제 왔어요? 네, 1분 지나서 10시 1분에 왔어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우리 집에서 지진이 발생한 곳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나? 이거 알 수 있죠. 자, 우리 이 P파가 오고 나서 S파가 올 때까지 걸린 시간 PSC를 통해서 우리 집에서 진원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 반대 4분의 9. P파의 속도에서 S파의 속도를 뺀 것뿐에 비슷하다. P파의 속도에서 S파의 속도를 곱한 값에 PSC를 하면 이게 우리 집에서 진원까지의 거리가 돼요.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P파의 속도가 8, S파의 속도가 4라고 그랬으니까 8 빼기 4분의 8 곱하기 4 곱하기 PSC가 1분이니까 얼마? 60초로 넣으시면 됩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P파와 S파에 걸리는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곳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다면 똑같죠. P파와 S파 동시에 생겼는데 됐어? 속력 차이 때문에 도착하는 게 달라. 누가 그럽니까? 요즘에 연락치고 있는 번개와 천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인 번개가 먼저 오고 소리인 천둥이 나중에 들려요. 되겠냐? 자, 그래서 번개가 치고 나서 천둥이 칠 때까지 걸린 시간을 PSC 대신에 집어넣고요. 그래서 P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 S파의 속도는 음속 집어넣는 겁니다. 둘의 속도 차이에 의해서 그 PSC로 우리는 그 번개와 천둥이 발생한 곳까지의 거리도 알 수 있어요. 되겠냐? 또는요, 우리 깊은 바닷속의 수심은 어떻게 돼요? 깊은 바닷속에 수심 재는 방법. 초음파. 자, 초음파 같은 거 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음파를 배가 똥꼬에서 쏜다. 기억나니? 배가 똥꼬에서 음파를 이렇게 쏘면 밑에 있는 지면에 닿았다가 반사돼서 오는 거죠. 마치 내가 여기서 야호하면 저 산에서 그래서 산에 소리가 부딪혀서 오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되겠어? 이때 갔다가 오는데 10초 걸렸다. 이것만으로 수심을 측정할 수 있죠. 가는데 걸린 시간 얼마입니까? 5초. 네, 5초 곱하기 여기에 있는 음파의 속력을 곱하시면 수심의 깊이 나와요. 되겠어? 그래서 이 지형의 수심의 깊이는 소리가 5초 동안 전파될 수 있는 깊이를 가지고 있어. 근데 오늘 쐈더니 소리가 됐어? 2초 만에 돌아왔어. 뭔 일일까? 뭔가 닿다. 자, 뭔가 닿다. 그 뭔가 뭘까? 물고기 됩니다. 그래서 어군 탐지할 때 그거 씁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원양어선 같은 큰 배들이요 물고기 잡으러 가면 계속 밑에다가 초음파를 쏩니다. 그랬을 때 수심의 깊이와 다른 깊이에서 소리가 반복돼서 반사돼서 온다면 거기에는 물고기 떼 같은 것들이 존재할 거다. 이게 어군 탐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천체와의 거리도 재요. 가까이 있는 천체, 예를 들면 달 같은 것들도 전파를 쏴서 전파가 반사돼서 올 때까지의 걸린 시간을 통해서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도 측정할 수 있어요. 알겠냐? 이런 식으로요. 파동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물질들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왔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배가 갔다가 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유사한 모양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됐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풀까요? 이거 그 처음 갔을 때 속력을 구하고 나중 갔을 때 속력 구한 다음에 각각 걸린 시간 구하고 더해요. 네. 이거요. 이렇게 강둑이 있는데 여기에서 물이 흐르는 유속은 U야. 배가 갈 수 있는 속력은 V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실제로요. 배가 갈 때의 실제 속력은 얼마일까요? V 플러스 네, V 플러스 U의 속도로 가겠죠. 알겠냐? 배가 올 때 속력은 얼마일까요? V 마이너스 U겠죠.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걸린 시간은 달라. 그래서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해야 총 걸린 시간 나와. 알겠어? 시간은 어떻게 구해? 속력분의 네, 속력분의 거리니까 갈 때 속력은 V 더하기 U를 거리 D로 나누시면 갈 때 걸린 시간입니다. 됐어? 올 때 걸린 시간은 V 마이너스 U 분의 D 하시면 되고 이거 더하시면 되죠. 되겠어? 이게 답이야. 여러분들 계산해야 되겠지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빌드업을 해놨으니 이제 4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옛날에 올림에서 한참 유행했던 문제입니다. 한참 유행했던 문제입니다. 실제로요.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때 물살이 흐르는 속도는 3입니다. 배가 갈 수 있는 속도는 3입니다. 그리고 강둑의 넓이는 400, 강둑의 거리는 400m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배가 출발해서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과 최소 시간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단 거리, 최단 시간. 자, 그렇다면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과 최소 시간으로 가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가장 짧은 거리로 가려면 배는 어떻게 가야 돼요? 실제로 똑바로 가야 가장 짧은 거리 가는 겁니다. 근데 배가 저렇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옌병 물이 흘러. 배를 어디로 몰아야 될까요? 왼쪽 배를 살짝 이쪽으로 밀어야 배는 일로 가면서 물에 의해서 이렇게 쓸려와서 여기에 도착하겠죠.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배는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 똑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배는 어디로 달리니? 일로 달리죠. 얼마의 속력으로? 4의 속력으로. 물은 얼마의 속력으로 미니? 3의 속력으로. 맞아? 그러면 실제로 배가 이 방향으로 가는 속력은 얼마 되니? 루트 7이죠. 됐어? 루트 7이라는 속력으로 몇 미터를 가야 되니? 400m 가야 되는 거지.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되겠어? 자, 그래서 이 배가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배는 실제로 이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루트 7의 속력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그랬을 때 얘가 건너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루트 7분의 거리 400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게 걸린 시간이야. 대략 얼마일까? 루트 7은 얼마냐? 한 120 정도 120초 정도. 130 이런 옌병을 루트 7은 대략 얼마냐? 0.85 아니 6.6 2.6 정도? 네,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100초보다는 길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은 비스듬히 가야 되는 거구나. 물이 흐르기 때문에. 되겠어? 그럼 나는 최단 시간으로 갈 거야. 최단 시간으로 갈 거야. 가장 빨리 도착하려면. 됐어? 가장 짧은 거리를 가장 빨리 가야 되겠죠? 됐어? 그러니 이 거리를 가장 빠른 속력 얼마? 배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속력이 얼마니? 4. 됐어? 그러니까 400m를 얼마? 4회 빠르게 가면 돼. 이게 가장 빨리 가는 거야. 그럼 100초밖에 안 걸려. 이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럼 꼬맹아, 배가 실제로 이 방향으로 4회 빠르기로 가야 되니까 배를 실제로 어디로 몰면 되겠니? 일로 몰면 되죠. 일로 몰아야죠. 일로 몰아야 되니까 배를 실제로
실제로 이 방향으로 가니까 이 방향 속력이 얼마야? 4야. 근데 물 때문에 이게 밀리지. 그러니까 실제로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배는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의 속력으로 가는 방향은 이 방향이다. 아까는 배의 속력으로 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었던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지금은 배의 속력으로 이 방향으로 4의 빠르기로 400m를 건너가. 그러니까 걸린 시간은 100초밖에 안 걸려. 하지만 실제로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됐어. 배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얼마의 빠르기로? 5. 이해됩니까?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단 시간으로 강을 건널 때 두 개 있는 사람이 보면 배는 빗을 들며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5의 빠르기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방향으로 얘는 몇 미터 가야 되냐? 네. 여기가 400m니까 여기는 몇 미터여야 돼? 500m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배의 실제 속력 5라는 속력으로 500m 가는 걸 계산하던 아니면 이 방향으로 사니까 4로 400m를 나는 거 걸린 시간 똑같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100km입니다. 이해돼? 괜찮아? 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 최단 시간으로 가는 방법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런 거에나 이렇게요. 강둑에 아빠가 있는데 애새끼가 바다에서 놀다가 빠졌어. 이 아이를 구하러 가는 건 최단 거리여야 되니 최단 시간이어야 되니? 최단 시간이죠. 최단 시간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니? 최단 시간으로 가려면 최단 시간으로 가려면 여기는 육지고 여기는 바다야. 우리 아빠가 아이를 구하러 최단 시간으로 가려면 어떻게 뛰어야 되니? 육지로 많이 가고 바다는 조금 가야죠. 왜? 뛰는 속도가 수영하는 속도보다 느리니까 그렇습니다. 뛰는 속도가 사람은 더 빠를 수밖에 없죠. 헤엄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리게 가는 매질은 조금 가고요. 자기가 빨리 가는 매질은 많이 가야 되죠.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누굽니까? 빛입니다. 파동입니다. 그래서 빛은 공기 중에서는 빠르고 물 속에서는 뭐하니? 느리죠. 그러니까 빛은 최단 거리로 가려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가려고 그러니? 최단 시간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빠른 매질은 많이 가고 느린 매질은 조금 가려고 속력이 다른 두 매질을 만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굴절합니다. 파동이 굴절하는 이유는 최단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예요. 이네? 그러면 느린 매질을 조금 가기 위해서는 꼬맹아 꺾이는데 꺾이는 방향이 어디야? 느린 쪽으로 꺾이죠. 그게 파동이 굴절하는 방향입니다. 느린 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입사각보다 굴절각의 크기가 뭐합니까? 느린 매질 쪽의 각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무슨 매질 알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각도를 그려놓으면 아 어디가 빠른 매질이야 어디가 느린 매질이야 이 각도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다. 왜? 느린 매질을 조금 가야 되니까. 맞아? 이게 빛이 굴절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과학 자소서를 아직 안 썼으면 선생님 맨날 그랬죠. 컵에다가 물 담고 빨대만 꼽아봐도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유리컵에다가 물 집어넣고 빨대를 꼽아보면 빨대가 뭐해 보인다? 꺾여 보이는 거죠. 그 꺾여 보이는 이유가 빛이 뭐하기 때문이니? 굴절. 그럼 빛은 왜 굴절할까? 그 빛이 굴절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게 뭘까? 최단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간단히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정확하게 분석. 이게 과거 자소서에서 보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실험은 복잡하게, 분석은 거의 안 해. 그런 애들이 떨어지는 거야. 노력은 노력대로 드리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세종가고 4학년인 언니가 이걸로 간 겁니다. 그냥 정말 빨대 한 번 안 꼽았어. 영재 공부하다가 떨어진 언니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이거 쓰기 위해서 실험은 간단하게. 그래서 꺾이는 이유를 설명한 원리들을 대단히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최단의 원리라는 걸 스스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종가고 갈 사람들은 이걸 쓰시면 안 됩니다.
이미 거기 이 자소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과거를 뺀 나머지 아이들은 한번 써볼 만한 얘기죠. 알겠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굴절해야 되는 이유가 전달되는 소리가 때문이구나. 체산의 원리라고 하는 거. 알겠어? 알아봐주면 돼요. 모르니까 자소서 쓸 게 없는 거예요. 알면 자소서 쓸 거 너무 무궁무진해.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게 실험하지 않아요. 그럴 이유가 없어. 너네들의 분석력을 보자는 얘기지 시험 도구 조작하는 그 기술을 보자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봐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더 느린 매질로 바꾸면 더 많이 꺾여야 되죠. 그럼 얘를 더 많이 느린 매질로 바꾼다는 얘기는 이걸 물이 아니고 소금으로 바꿔버리면 속도는 더 느리겠죠. 그러면 꺾이는 각도는 더 크겠죠. 정말 그런지 보시면 되겠죠. 되겠어? 네. 그러면 농도에 따라 굴절율이 다르니까 이 굴절율을 보면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구나. 농도계가 2월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겁니다. 되겠죠? 이런 거야. 그죠? 실험은 간단해. 그 안에서의 분석은 냉철하게, 깊게 이렇게 봐야 돼. 대신에 내가 소화할 수 있어야 돼. 지가 써놓고 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안 쓰는 건 못해. 알겠어? 무조건 자소서는 자기가 100% 소화해야 된다. 똑같은 자소서를 쓰더라도요. 소화하지 못하고 쓴 애들은 매번 떨어졌습니다. 자소서의 주제가 대단히 쉬워도 그걸 소화하는 아이를 뽑아요. 자소서의 주제가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뽑지 않습니다. 소화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이 실험을 네가 했는지 진위 판단하려고 면접을 봅니다. 왜? 챗GPT를 찾고 있으니까. 요즘은 진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AI의 도움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냐? 차라리 오류가 있더라도 내가 하는 게 나아. 그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210번부터 212번까지 자, 5분. 빨랑빨랑해. 중력의 크기는 요즘 가장 중력의 크기는 문점에서가 제일 작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 근데요. 40년 들어가서 중력과 속도가 좀 작아집니다. 왜냐면 이 M이 바뀌어요. 물체가 여기 있으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그만큼의 질량이 바뀌는 거죠. 이 전체적인 그래서 거의 부중력 상태입니다. 꼬맹이들아 하나만 아까 지구 관통에서 들어갈 때 중력의 크기 일정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안으로 갈수록 중력의 크기는 점점 커지니 작아지니? 작아진다. 커지는 거 아니다. 작아진다. 왜? 물체가 여기 있을 때요. 얘를 당기는 물체의 질량은 얼마나? 중력은 점점 줄어들어? 근데 단진도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까 진짜 그려드렸잖아요. 민우와 민지 실한 그림이 무슨 응? 민우와 민지 실한 그림이 무슨 말이에요? 민호와 민재. 실한 그림
지금 민호하고 민재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자 민재는 이렇게 가고 민호는 이렇게 가다 보면 둘을 연결한 이 직선거리가 계속 바뀝니다. 됐어? 이 직선거리가 어디가 제일 짧을까?